CLS, 클로즈 루프 보완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게. 배전 자동화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전엔 우리나라는 배전 자동화 다 돼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불 끄러 가로수길로 끌러 사람들이 차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느냐 아십니까? 남산에서 전파 한 번 쏘면 딱 꺼집니다. 주파수가 맞춰져가지고 주파수가 딱 오면은 켜지고 주파수가 오면 꺼지고 요즘엔 어떻게 하면 센서 달아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어두워지면 켜지고 저기 하면 꺼진다는 얘기죠. 타임 시간에 의해서 꺼지고 켜지고 맞춰놓고 거기다가 엔드 조건으로 뭐 여러 가지를 넣는다는 얘기죠.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전망입니다. 이렇게 변압 게이지 배전망이 클로즈 루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폐쇄된 루프로 돼 있어서 여기 언뜻 보시면은 환상망처럼 돼 있죠. 2회선을 상시 폐루프로 운영하고 정전 없이 운전하게 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중 계팩이죠. 그럼 뭐가 하나 들어왔다 나가고 하나 T형으로 해가지고 이 패드 TR 같은 거 보시면 패드 TR 옆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빌딩 같은 데 딱 보시죠. 그럼 빌딩에 전기가 어떻게 들어가냐?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빌딩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그 한전 박스들 있죠. 그럼 지중 계폐기가 들어왔다가 하나는 그 빌딩으로 들어가 하나는 또 옆으로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정전 없이 공급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게 CLS인데 그걸 자동으로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회로들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배전 자동화 때. 오픈 루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오픈이 돼 있죠. 이렇게 폐로가 안 돼 있고 하나만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OLS하고 배경돼 있고 이게 동작들이 어떻게 되냐 그런 시퀀스. 아까 뭐 2F, 2D 하듯이 얘도 그런 시퀀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못 넣었습니다. 요건 요 정도로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동기조상기. 아까처럼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컨셉으로 가시면 되고요. 무부하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무부하로. 발전기인데. 근데 이게 발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기전동기인데 부하가 없는 동기전동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발전기처럼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전동기니까 전동기하고 발전기는 특성이 반대죠. 이게 동기전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반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런 컨셉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운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기로 운전하는 건 뭡니까? 소공성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소공성이 빠른데 유지보수가 힘들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유지보수가 힘들고 비싸다. 계속 돌아야 되니까 여기 슬립링 같은 것도 보완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윤활유 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열나니까 냉각도 시켜줘야 되고 기기도 보수를 해줘야 되고 무부하로 운전 중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데들은 제가 민수발전소에서도 동기조상기를 쓰는 데는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용량이 큽니다. 몇십 메가와트 되는 발전소에 있습니다. 거기 용량도 큽니다. 제가 그때 봤던 게 한 5천 킬로와트짜리 모터더라고요. 5천 킬로와트 이상. 용량이 커야 되니까 발전을 해야 되니까 얘가 무효전력을 공급해주고 빼주려면 뭔가 발전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용량 발전기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수력의 범위가 어떤지 아십니까? 소수력 같은 것도 3,000 킬로와트 미만입니다. 소수력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작은 수력, 용량이 작은 거 이런 거 소수력이 있듯이 얘 동기조상기도 어느 정도 용량이 돼야지만 됩니다. 최소 5메가 이상. 여기 보시면 HVDC 딱 보시고 그 HVDC 보시면 여기 제주 해남 부분에서 동기조상기 넣었죠. 왜냐면은 여기서 제주도는 이제 EMS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전력거래소 그게 KTX죠. 그래서 EMS를 가지고 우리나라 개통망을 계산하는데 그 삼성동에 하나가 있고요. 천안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제주도에 하나 있습니다. 왜 제주도에 있냐면 제주도는 별도로 급전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건데 삼성동에 문제가 생기면 천안으로 가서 백업을 하는 겁니다. 다 백업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림 그리다 보면 여기서 AC를 공급했지 DC를 무효전력을 공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무효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이 선로에서 무효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동기조상기를 거기다 갖다 쓴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고요. 단락전류 경감대책 딱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단락전류가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에서 감소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부하 운전 시에 따른 단락전류 그런 내용들도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지열과라고 그랬죠. 제가 차지열과 차단 용량이 증대된다. 지락전류가 증대된다. 열적 기계적 과전류가 상승된다. 과전류 강도가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문제점이.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 발전기가 용량이 증대되고 전원 입주가 집중화되고 또 기관 계통이 2에선 2루트화되고 연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키워드로 외운다는 얘기예요.
차지열과 발전기원 차지열과. 그 다음에 답은 뭘까요? 고전 한재지. 볼까요? 고임피던스 기기 세요. 고전. 전압을 격상한다. 한류 이렉트를 산다. 그 다음에 전압 격상하고 직류 연결한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 고장전류 제한기를 사용한다. 이런 키워드만 있으면은 여러분 모르셔도 일단은 키워드만 썼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25점 만점에 10점짜리를 쓸 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10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다 살을 붙인다는 게 키워드만 쓰는 거는 10점짜리고요. 그림 그리고 내용, 수식 쓰면 그게 25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10점짜리부터 먼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키워드가 왜 나오는지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서 일단 암기를 하십시오. 무조건. 암기를 하는데 이해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써나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키워드가 나와야지 일단 키워드 써놓고 그 다음에 이해됐던 내용들을 써주는 거죠. 고장전류 제한기 아시잖습니까? 전류를 제한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되고요. 전압격상 뭐라고요? P는 X분의 ES, ER, 사인 테타. 아니면 I는 퍼센티비는 이 부분을 해가지고 전압이 올라간다는 건 아까처럼 P값이 올라간다니까 과도한 정도가 향상이 되는 거니까 단락전류에 대해서 튼튼하게 가는 부분이죠. 건절가보 통지에서 전부 다 보시면 그런 것들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 I가 중요하다는 건 P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컨셉이. 이런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전선의 종류도 보시면 여기에 보실 때 25점짜리를 써야 되니까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질별 도전율 인장 강도 이것도 쓰신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문제로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기본적인 건 이게 도전율 정도 쓰는데 인장 강도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도전율 정도는 여러분이 썼을지 몰라도 인장 강도까지 쓰신 분은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써주실 때 내가 좀 안다라는 걸 써주실 때 구조, 재질, 조합별로 이렇게 전선을 나눠준다. 이거 기본선에 나와 있거든요. 조합은 단도체, 목도체인데 여기도 재질에 따르는 거는 뭐냐? 경동선, 경알루미늄선, 강선. 이게 동위로 이루어졌다.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졌다. 강선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거를 사실 먼저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질상으로는 단금속선, 금속이 하나만 돼 있냐? 쌍금속선, 금속이 두 개가 있느냐? 아니면 합금선, 합금으로 만들었냐? 이런 단속선이죠. 금속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연선, 뭔가 감았냐? 하나 갖다 놓고 주위에 뭘 감았냐? 이렇게 나눠지지. 그러니까 금속이 단선이냐 연선이냐로 나눠지고 그 단선이 단선이냐 아니면 쌍금속선이냐 합금이냐 이런 걸 나눠지고 연선이냐 이런 걸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걸 구조, 단선, 연선, 중공, 연선, 재질, 조합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이 들어가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질로 하는 거니까 동이냐? 이게 구리죠? 알루미늄. 구리보다 좀 무릅니다. 아니, 구리보다 좀 튼튼합니다. 도전율은 좀 떨어지만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강선, 쇠선이라는 얘기죠. 철선이라는 얘기죠. 전도율도 좀 도전율도 좀 떨어지고 쇠선이니까 녹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부식이 돼서 전기도 잘 안 흘러가고 그러다는 얘기죠. 하지만 쇠선은 튼튼하지 않습니까? 강선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이제 합금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합금선, 거기다가 금속선에다가 뭔가 집어넣어서 지르코늄이냐 아까 얘기했죠. ACSR, 연선이 이제 합성 연선입니다. 거기다 TACSR, 합금을 집어넣는 겁니다. T, 서멀, 그 다음에 스타샤, 합금을 또 집어넣자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도 여기다 좀 써주시라는 얘기죠. 쌍금속, 금속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도전율, 인장강도 써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답이 다 있는데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합성 연선 있죠. ACSR이 도전율이 61%다. 인장 강도가 큰 거를 합성해서 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다 이 합성 연선. 알루미늄 케이블, 스틸, 레인포스트. CV가 뭐라고요?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비닐 시스. 이건 뭐냐? 가교 절연 케이블. 이런 것들부터 외워주셔야 되고요. 도체, 어떻게 되죠? 도체 있죠. 내부 반도전층 있죠. 절연체 있죠. 외부 반도전층 있죠. 방식층 있죠. 그 다음에 시스 있죠. 도체의 손실이 뭐가 있죠?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 도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가 있고, 그 다음 외부에 연피가 있죠. 방식층 있죠. 도체에 의한 저항성. 그 다음에 시스의, 유전체에 의한 유전체성. 이 시스에 의한 시스성. 이게 바로 그 그림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자꾸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한 번만 들으시면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 고유저항을 아셔야 돼요. 이거에서 도전율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고유저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55분의 1, 58분의 1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런 정도 참고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차의 종류. 아까 충동 수차가 있고 반동 수차가 있다. 반동 수차에는 뭐가 있다고? 펠스 사카로 해서 프란시스. 충동 반정이니까 펠스 사카로로 해서 유효 낙차 이렇게 해서 설명해주고 종류가 어떻게 되는데 충동 수차는 뭐 펠턴 수차 따지고 무리가지 위치, 압력, 속도, 수조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가 바로 수차의 정의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란시스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런 거는 빼고 충동 수차는 빼고요. 여기 반동 수차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니까 충동 수차까지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프란시스의 종류, 사르 수차의 종류, 카플란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니까 가역 펌프 수차에 대한 종류. 근데 이제 어디에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그림 그려주시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에 유효 낙차라든가 비속도라든가 효율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수차의 종류를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 개가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프란시스는 이런 데 쓰여지고 있고 카프라는 이런 데 쓰여지고 있고 원통형은 이런 데 쓰여졌다. 이런 내용도 설명하는 거고 비속도별로 해가지고 펠스 사카로 이렇게 됩니다. 그냥 펠스 사카로 이런 식으로 비속도도 그 다음에 효율도 보시면 요건 약간 틀려진다고 펠스 사카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펠턴 수차는 빼면은 요거 요렇게만 써주시면은 쓰는 건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뭐 펠턴 수차까지도 써주시면 더 좋겠죠. 효율 이렇게 비속도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근데 이거는 처음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못 쓰십니다. 그래서 기본서반에서 사실 이런 것도 한번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엔 제가 못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품질. 전기품질로 나가면은 이것도 잠깐 동영상으로는 끊어야 되니까요.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여러분들 빨리 하고 가셔야 되니까. 저도 끝나고 대전 내려가야 되거든요. 자, 정의. 항상 정의가 중요해요.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세그, 수혜, 인터럽션, 예? 그 다음에 노칭 이런 거 아시나요? 전기 품질이니까 전기 품질에는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그림을 해가지고 세그, 수혜, 인터럽션, 노칭 뭐 이런 그림부터 다 그려주시고 고저파, 플리커 이런 것들이 다 전력 품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플리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플리커는 뭡니까? 하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 전기 품질에 대한 내용부터 써주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만큼 아는데 그 중에서 플리커는 이만큼 안다. 이게 낫다는 얘기죠. 플리커는 그래서 이제 조명의 깜빡임이라는 얘기죠. 시감적에서 그림 그려져 있고 발생 원인은 뭐냐? 깜빡일 수 있는 범위는 뭐냐? 뭔가 외부의 요인이죠. 부하 측에 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의 X선 장치라든가 아니면 임피던스 변동이 심한 부분이라든가 용접기, 유도로 부하를 이런 거 유도전등기 이런 거 기동 전류에서 갑자기 모터 기동할 때 갑자기 전류 빠져나가니까 그때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삼상 유도전기는 평형이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게 이제 평형이 좀 덜한데 단상 유도전기는 깜빡이는 부분이 다 틀리니까 불평형률이 더 많으니까 깜빡임이 더 심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플리커의 기준, 여기서 물어본 게 뭐니까? 정의 관리 기준이니까. 기준 아까 델타 V10이 아까 1%, 2.5%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걸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감독에서 그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려주시죠? 80%일 때 불쾌감, 100%일 때 불쾌감, 이런 그림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그것도 그려주시고. 플리커의 크기는 여기서 100V에서 99V까지 1초 동안 몇 번? 10회 변하는 거. 10회 이상만 변하면 됩니다. 1V가 10회 이상 변하는데 2%가 또 10회 이상 변화했습니다. 그럼 걔는 2%입니다. 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2.5%가 9번 변했습니다. 2%가 10번 변하고. 그러면 걔는 2.5%가 9번 변했기 때문에 걔는 2%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대책은 뭐라고요? 전원 공급자 측 대책, 수용자 측 대책이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 기기에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지 임피던스 변화에서 뭔가 생겼다 이거죠. 그럼 전력 공급자 측에 대해서는 임피던스가 변화가 없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변화가 없게끔 만들어주면 되니까 변압기 아니면 케이블 임피던스가 변화가 케이블을 더 큰 걸 쓰는 거죠. 전압 강화가 적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뭔가 변화가 적게끔. 그래서 전압을 승합을 하면은 변화가 적겠죠.
콘덴서를 통해서 전압을 경감을 하고 전원선을 공급하고 아까 단산 같은 경우는 뭐 유도전동에서 뭐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변화가 없게끔 밸런스를 설치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 딱 내용을 알고 계셨다. 네트워크 방식이 뭡니까? 아까 다 병렬로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방식이 변화가 적게끔 만들어주는 부분. 근데 이런 그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 뭐냐 키워드를 좀 넣어가지고 쓰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답안지를 쓰시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설명해봐야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키워드만 외워두시면은 한 달 뒤에도 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키워드는 나옵니다. 뭐 하면 제가 계속 키워드 설명하죠 여러분들한테 뭐 하죠 한 10번은 설명드립니다. 키워드를 10번 정도만 듣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문제 했을 때 키워드가 안 나오면은 답을 못 쓴다는 얘기죠. 전압 강화 보상하는 부분, 상권서 변압기 채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 설명드렸었죠. 자, 여기 이제 부하 측에서는 이제 SCV가 나오죠. SVC가. 스테이티파 컴펜세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SVC에 대한 종류가 FC-TCR이 있고요. 픽스드 콘덴서, 픽스드 리액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그 SVC를 처음 본 게 2003년도에 한보철강에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3년도. 지금은 이제 현대제철로 바뀌었죠. 갔더니 SVC가 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용량. 그때 한 80M 이러거든요. 거기 아크로 뭐 이러니까, 거기 3, 4호를 직접 수정 받으니까. ABB 거하고 일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가서 봤던 게 이제 뭐 동서변전소도 가면 SVC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 민수 쪽에 쓰고 있는 SVC도 보고, SVG도 봤습니다. 스테이트콤. 이런 거 미군 변전소에 가면 SVG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견학을 다녔습니다, 저도 다. 뭐 가평변전소, 769 변전소도 가보고요. 그 원자력 발전소만 빼고는, 뭐 양수발전소도 가보고요. 다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이해를 한 겁니다. 왜냐면 설비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송배전공학은 설비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설명드리는데 전력계통공학은 그게 이해가 힘듭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아까 뭐 주파수 특성, 계통 특성 정수 눈에 안 보이는 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그러면 여러분들 가상의 뭔가를 만들어 가죠. 아까 엔트로피도 가상이었죠. 그런 걸 만들어서 자꾸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요것들도 보시면은 보상하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설비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리액터는 연속성이 있고 콘덴서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거를 사이리스를 이용해가지고 연속성이 제어를 해가지고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SBC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건 TSC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건 TCR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게 TCR에 대한 성분은 이렇게 가거든요. 요건 TSC에 대한 성분이고 요거는 FC하고 TCR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전압 변동 벽은 요거만 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도 이제 이해를 하실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연구반이 되는 거고요. 기본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기본서에 SBC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뭔지 모르면은 이제 기본반에서 다니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반을 하면서 연구반에 있는 것들은 제가 던져는 드립니다. 근데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건 연구반 가서 하셔야 되니까.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연구반 가서 이런 걸 배우실 거니까 미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면 기본반에서 연구반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것들은 안내를 해드리니까. 고주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왜냐면 지금 전력 품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뒤에 가서. 세그스엘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세그스엘 그림이 있고 다. 전력 품질 기준이 IEEE 1183인가? 그거에 대한 것들도 옛날에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갔는데 여기 서지, 세그, 프릴리커, 순시 정도 이렇게 내용들 나와있죠? 요거를 맨 앞에 좀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내가 전력 품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전력 품질을 알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플리커만 아는 게 아니라 전기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거기서 이제 플리커를 얼마나 썼는지 한번 볼까 하고 이제 채점자들이 본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계통의 주파수 특성 정수 감소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발전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부하 부분은 이렇게 증가됩니다.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같이.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요게 줄어들면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이게 지금 바뀌면서 좀 변화가 됐네요. 원래 제가 이런 것들 안 넣다 보니까 편집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또 들어갔네. 이렇게 뒤에 가서
그래서 열어보시면 보이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 뭐가 있습니까? 발전력의 주파수 특성. 발전기에 대한 주파수 특성이 나옵니다. 여기 몇 페이지냐? 60페이지 보시면 조금 발전기에 대한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부하에 대한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되냐. 그 두 개를 합한 게 이제 정특성, 독특성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합한 게 뭐냐. 전력계통의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되냐.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동특성 부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부하 분담이 어떻게 되냐. 1번, 2번, 3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기본서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제 발전기 특성, 그 다음에 부하의 특성, 이런 것들이 전력계통에서 맞물려 가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간다는 과정이고요. 그거에서 주파수의 변동에 따라서 유효전력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써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좀 다른 답안지로 한번 써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좋게끔. 한눈에 보기가 좋죠. 발전기 주파수 특성, 부하의 주파수 특성, 계통의 주파수 특성, 이런 식으로. 아까 거는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앞에서 간단하게 그림 그려주고 나서 밑에다 써나가면,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컨셉을 잡고 얘기를 하는구나. 차라리 이거 앞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에서 잠깐 2번에다 써놓고, 3번 발전기 주파수 특성, 4번 부하의 주파수 특성, 5번 계통의 주파수 특성,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거기에 전력계통의 부하, 제어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면은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답변을 써나가는 거니까 그런 컨셉을 정확하게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속도 조정률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이건 적전 콩고조 배변으로 이제 외웠었습니다. 적정 배치, 콘덴서, 고압, 저압, 배전 변압기, 배전솔로 하기, 변압기에 대한 적정 배치, 이렇게 변압기를 아몰포스를 한다든가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키워드를 외우라고 했으니까 이제 보시면 전압을 승합한다, 역류를 개선한다, 적정 배치를 한다, 고효율 기기를 쓴다, 저항을 감소한다, 전기 방식을 개선한다, 배전 방식을 개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똑같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런 컨셉이고 요거하고 또 뒤에 답변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다.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답안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답안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답안지를 쓰시는 거죠. 지금 제가 부패상을 차려드렸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일단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콘덴서 설치, 고압솔레 대체, 저압솔레 대체, 배전전압의 승합, 역률 개선을 유도하고 배전 방식을 개선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배전 손실. 이 문제도 제가 나온다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다고, 좀 됐는데, 배전 계통의 손실 경감 대책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근데 의외로 나올 만한 것들이 이번에 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당연히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나올 만한 문제를 다음번에는 더 정확하게 답변을 쓰실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손실 경감 대책이라고 해요. 손실. PL은 어떻게 되죠? 먼저 이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 손실. 딱 보면 PL은 3I-R. 그러면 전류 부분이 있구나. 저항이 있구나. 그러면 전류하고 저항을 이제 적게 만들어지면은 이 손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겁니다. I를 이제 P의 값들, P 나누기 루트 3V, V 코사인 세타가 I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줄여질 수 있는 게 저항을 줄여주거나 전압을 올려주거나 역류를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줄어들겠죠. 이 수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수식 하나입니다. 그러면 개념을 가지고 적전 콩고조 배변에다가 넣어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했던 저항을 줄여주기 위한 분이 전류 밀도 감소와 평형을 해가지고 뭔가 저항을 통해서 평형을 만들어준다. 고압솔로에 대한 대책,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저압솔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배치를 잘해주고 손실을 줄여주기는 아몰포스 변압하는 거, 승합 올려주는 거죠. 여기도 역률 개선, 여기 또 Q 이 부분 올려주는 거죠. 배전 방식 개선, 아까 단상 3선식, 단상 2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별로 이용률 틀려지고, 그 다음에 송전 용량 틀려지고, 이런 거 틀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컨셉을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하나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개념만 잡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외우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으니까 개념은. 여기서도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외워서 쓰는 거지, 이걸 외운 사람이 이거를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거꾸로. 외우고 알아도 됩니다. 일단 써야 되니까. 일단 쓰셔야지만 됩니다. 자,
절연협조, 이게 좀 틀렸는데, 절연협조란 뭐라고요? 피레기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 그 개통 내 각 기계가 정연된 절연 체계들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끔 한다. 수요 관리 같은 거 애울 때 전sob대 평수지 효비절로 애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기 사용자 소비 패턴에 변화를 줘요. 평가를 지연시키고 투자를 지연시켜서 회피시켜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 키워드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애우는 겁니다. 안 애워지니까 그냥 무조건. 송남부저, PSS, 송남부저라고 하죠. 소공여자 방식에서 난조를 일으키는 부재동 현상에서 저주파 동요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PSS를 한다. 송남부저, 인계자 위진정 작불구 이렇게 막 그냥 자꾸 하라고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뭐 이상한 얘기를 해야 하지만 하다 보면은 답안지가 써지니까 답안지를 쓰려고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데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기가 힘드니까 제가 강제적으로 키워드를 연구반 가서 할 거를 기본반에서도 조금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기본반 6개월 드시죠? 3년 갑니다. 2, 3년. 그렇게 들으시다가는. 왜냐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래서 연구반하고 기본반 하시고 연구반도 수업 들으시고 제가 그래서 연구반 가서 같이 계속 하시라는 게 시간을 줄이게 한 부분입니다. 왜? 나를 강제적으로 메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여기 피아액이 그림 나와야 되고요. 종류, 전절은 저감절은 이거 부분 다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절연 계급, BI액, 호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저감절연이 1000kV 미만에서는 100kV씩 저감절연이 되고 1000kV 이상부터는 250kV 저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피레기의 제한전압 같은 거 나올 때 보시면은 750짜리 154 나누기 1.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최저전압이죠. 그게 기준전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40호죠. 52 플러스 50 곱하기 해가지고 2에서 5 곱하기 140 하니까 700이 나오는데 50을 더하니까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750이 나온 겁니다. 거기서 1단 저감을 하니까 750에서 1단 저감을 하니까 650이 나와서 변압기를 1단 저감을 해서 650kV를 쓴 겁니다. 그걸 860, 750, 650, 460으로 해가지고 선비 TL로 애우라고 저기 말씀드렸고 1367, 1175, 1050, 650, 690, 뭐 725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씩 내용이 틀려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애우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냥 애우면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계속 하셔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동영상 들었을 때 몇 번 얘기하죠? 한 10번은 얘기합니다. 10번. 어떤 건 20번도 얘기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왜 잘합니까? 앵무새가 왜 잘합니까? 자꾸 반복하니까. PI액이 이거 그림 나와야 된다고요. 반드시.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설명이 안 되니까. 절연업체에서 절연긴급, BIL 나와야 된다고요. 호스 나오고, 860, 750, 650, 460, 선비 TL 해가지고 이거 나와야 된다고요. 기본 컨셉. 이 정도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가피적, 피가접 나왔죠. 피레기, 가공지성, 철탁각 접지정. 여기 접지정 나왔죠. 피가접. 애가철교, 불제역, 비. 애가철교, 애자, 가공지성, 철탁각 접지정, 애가철교, 교략편 설치. 교략편은 뭐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요? 선락, 역선락, 경락, 연선락. 이런 부분으로 또 이게 10점짜리 문제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그리고 불평형 절연 시시, 재편. 애가철교, 불제, 역피. 다 나오죠. 답안지가 다 그거니까 왜 그렇게 애우라고 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답안지들이 모범 답안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애우시면 여러분들이 썼을 때 채점자도 다 모범 답안으로 했기 때문에 점수가 그래도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아 내가 공부한 대로 썼는데 그러면 눈에 잘 띄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고조파 잘 했습니다. 몇 년을 했는데 막 4페이지를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썼으니까 쉽게 써줘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써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가 80점, 90점, 80점 나왔던 교시들을 다 보면 모범 답안들을 쓰면 80점대가 나옵니다. 평균 점수가. 제가 실무적으로 썼던데 35점이 나왔습니다. 네 문제를 다 썼는데 내가 했던 실무를 썼더니 왜 채점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 썼는데 그걸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모범 답안으로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양수발전소 효율 뭐라고요? 입력분의 출력. 입력이 뭡니까? 양수 전력량이 입력이죠. 출력이 발전이죠. 그래서 양수 전력량에 대한 것들이 입력이고 출력을 설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효율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결론은 뭐죠? 요거는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좀 설명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벌써 4시간이 넘었습니다. 보통 2시간 반 정도면 끝날 텐데요. 이제 개념을 자꾸 왜 제가 2번 해드렸으니까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효율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줄어들더라. 여기서 보시면 전체 연료 부분에서 화력발전소의 손실, 양수시 손실, 발전시 손실 해가지고 실제로는 요 정도밖에 그 효율이 안 나타난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또 나타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인데 여기 또 이제 제가 ESS 나온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운 좋게 나왔던 거죠. 왜냐면 요즘 ESS가 많이 나오니까 잡지책 같은 데서도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어떻게 저장하냐 이거죠. 왜? 필요한 부분을 여기서 발전을 못하니까 요때 남는 전력량을 가지고 어디인가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베스트 미스, 최적 전원, 대통이죠. 그 문제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기 에너지를 초전도 에너지에다 저장을 했다. 전기로 저장을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위치 에너지, 양수 발전에다 저장했다. 화학 에너지. 요즘은 이제 배터리에 대한 BESS, 이 화학 에너지로도 저장을 많이 한다. UPS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ESS 부분이 다 이런 그 신형 축전지 부분에 대한 저항 부분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별도의 설비 없이도 배터리만 증가해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운동 에너지, 플라이휠. 근데 플라이휠로 저장하는 거는 뭔가 어떻게 냐 제가 봤던 UPS는 진공 중에 있는 UPS가 있습니다. 필라 제품은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안 돼 있습니다. 옆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밑으로 눌리겠죠? 옆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돕니다. 왜? 진공이니까 옆으로만 안 달면 얘가 무한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돕니다. UPS가. 그렇게 회전으로 도는 타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다이내믹 UPS는 옆으로 이렇게 발전기로 넣는데요. 그런 것들도 봤고요. 압축 공기로 저장해요. 땅굴을 파놔가지고 압축 공기 넣어놨다가 이게 지금 원자력의 방사성 폐기물도 그런 식으로 넣어놓죠. 그리고 누수 방지해가지고 또 지나고 나면 나중에 파묻어버립니다. 거기는 아예 못 들어가게. 반감기를 거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없어집니다. 모든 거는 영구적으로 있는 건 없습니다. 영구자석 영구적으로 갈까요? 없습니다. 대신 자개를 옆에다 갖다 주면 자개가 다시 충전이 돼서 살아납니다. 신형 전지, 전력전자, 그러니까 이제 BESS,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배터리에 대한 연료전지 부분이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쓰는 이제 백셀이나 뭐 이런데 뭐 로켓 배터리 이런 것들 다 화학전지죠? 얘들은 놔두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왜? 대지중으로 방전이 됩니다. 이 화학전지가 안에서 시간 지나면 혼자서 돼가지고 아 이거 사놓고 10년 뒤에 쓰겠다. 그거 어림없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요. 화학적으로 돼가지고 안에서 뭔가 황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녹아내려가지고 설탕가루 같은 거 이렇게 붙죠. 그럼 걔는 못 씁니다. 네? 보시면은 듀라셀 보면 열심히 100만 번 해가지고 하죠. 그런 거 못 쓴다는 얘기죠. 니켈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그 재질에 따라서 그런 특성들이 틀려지는 겁니다. 옛날에 한참 보면은 저기다 넣어놓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조금 수명이 오래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원리는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는 어디 쓰느냐? 첨두부하를 평준화하기 위해서 수요관리 기준에서 수요관리도 부하관리가 있고 수요관리가 있고 이제 좀 틀려집니다. 내용들은.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뭐 풍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 배터리 같은 거 보면 모듈화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사실 보시면은 3가, 4가에 대한 반도체에서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규사해서 실리콘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인곳으로 만들어냅니다. 인곳을 이제 잘라가지고 웨이퍼를 만들면 웨이퍼를 잘라내면 그 안에 있는 소자들을 갖다 집어넣는 게 그게 반도체입니다. 사실. 그걸 이제 그 CVD 리액터라는 쪽에서 인곳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곳이 뭐냐면요. 종이석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옛날 보시면 설탕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설탕 딱 집어넣고 하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뭔가 설탕 나오죠. 그것처럼 걔도 거기 안에다 뭘 집어넣어서 하면 이렇게 고드름이 이렇게 자라서 올라옵니다. 그걸 자르면은 그게 바로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사각형을 잘라가지고 집어넣는 게 바로 그 태양전지 해가지고 그 웨이퍼 쪽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에 웅진에너지 이런 데서 만드는 게 KCC 옛날에 동철이라고 동양제철화학 이런 부분들에서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런 실리콘 재질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수율이 얼마나 됐냐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면 그걸 만들어놔 순도가 얼마가 되느냐가 똑같은 겁니다. 금이
여러분 살 때 순도가 높은데 팔 때 보면은 순도가 실제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팔 때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보증서가 돼 있는 금을 사셔야지만 팔 때도 어느 정도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듈 구조로 돼 있다. 입지제가 없다. 왜냐하면 조그마니까 그 옆에다 가까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 소음이 적다. 회전기가 아니니까. 정지형기기니까. 이런 것들도 딱 보시면은 단전, 부전, 기에 뭐 이런 식으로 모듈이 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기계적인 특성이 없고 에너지 밀도가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군데. 기술 및 향유 동향이 이렇게 돼. 초전도, SMS. 그림이 없습니다. 이게. 그림이 뭔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어떤 그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3개 그려져 있는 거. 예? 전자계, 자계, 뭐,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그림도 그려주시고. 초전도 해가지고 SMS 여기다가 전류저장장치, 냉각장치 해가지고 요 안에서 정기적으로 감아서 담아두는 그런 내용들도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런 걸로 표현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림을. 자, 초전도 에너지 장치를 어디에 쓰느냐 이런 거고요. 압축 공기 정장 CAES라고 그랬죠. 전부 다 에너지 스토리지입니다. 근데 컴프레셔 에어고요, 그냥. 그래서 땅 속에다가 어떤 동물 안에다 넣어놨다 한다는 얘기고요. 플라일 아까 좀 돌리고 있는 그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사실 관성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공 장치를 이용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더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없습니다.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지만은. 이제 플라일에 대한 그 UPS의 다이내믹 UPS 같은 진공으로 쓰고 있는데 플라일로 하기에는 조금 더 틀린 내용들이죠. 에너지 저장 방출, 밀도 부분이 나오고 분산형 전원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머지 향후 전망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4시간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 왜냐면 이 문제가 다음에 안 나온다? 아닙니다, 절대. 왜냐면 기본의 관연도 문제를 보시면 작년에 나왔던 게 다음에 10점짜리로 나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관연도 문제 분석하면서 보여드렸죠. 최근에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얘하고 연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남 에듀.co.kr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영상 수강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동영상 수강을 한 다음에 발성 배정 기사 샘플 과정을 보시면은 7개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허용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캡처 방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제가 샘플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아까. 그래서 보시고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힘드셨지만은 이제 오늘 4시간의 그 힘든 과정들이 아마 10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발성 배정 기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